2025년 12월 29일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환율이 1,485원을 넘어가자 정부가 개입에 나선 건데요. 환율이 안정된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하락으로 봐야 할까요? 외환 보유고를 통한 환율 방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기 위해 검은 수요일 사건을 돌아보고 옵시다. 1990년대 유럽은 ERM을 통해 각국 통화를 독일 마르크화에 연동시키고자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독일이 갑작스러운 통일을 맞이하면서 분데스방크는 환율을 올렸고 마르크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절상된 화폐를 방어하지 못하고 핀란드의 마르카, 이탈리아 리라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국이 무너지며 ERM을 탈퇴하게 됩니다. 영국은 경기 침체로 인해 금리 인상을 미뤘고 구조적인 한계를 외환 보유고로 방어하려던 시도는 큰 손실을 남긴 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핵심은 통화 가치의 구조적인 하락은 외환 보유고로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으로 돌아오면 이미 한국은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낮은 지 40개월을 넘었습니다. 이번 환율 안정 조치가 지속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먼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은행은 총 4,300억 달러에 이르는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란은행이 당시 환율 방어에 쏟아부은 돈을 금으로 환산해보면 현재 가치로 거의 3,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4,300억 달러가 충분한지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독일 마르크는 굉장히 견고했기에 다른 화폐들이 외부적인 상황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달러의 향방은 불투명합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환율이 방어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모든 통화 대비 가치가 떨어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외부적인 상황에 기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지표들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한국인과 국내 기업이 달러를 더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스탠리 드라켄밀러가 말했듯 자국 통화의 위험은 자국민이 가장 잘 압니다. 정부가 환율을 낮추니 국민들은 달러로 급히 환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혜택보다 원자재 수입 물가 상승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들도 달러를 비축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부채 비율과 반기업 정책 기조입니다. 가계부채도 높은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면 금리를 올려 환율 대응을 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성장을 핵심적인 동력으로 삼았다면 정책 기조도 발을 맞춰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나 법인세율 인상 등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정책을 병행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 무역 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성장 동력이 계속 위협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고의 무역 파트너에서 최강의 경쟁자로 탈바꿈한 셈입니다. 그 단적인 지표가 위안화 동조 현상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증권사와 기업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결국 통하지 않아 국민연금을 활용해 환율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정책적인 변화 없이 외환 보유고로 환율을 방어하려는 시도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가 모든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곳이니만큼 현재의 기조가 최선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